구교환 배우님, 꼭 같이 연기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기다린 화제의 조합. 너 탈주할 박력 있는 동전이 아니잖아. 캐스팅만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 탈주가 개봉했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한 방향으로 질주하는 힘있는 전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얽히며 쫀득한 긴장을 유발하는 촘촘한 서스펜스까지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탈주를 보며 장르적 재미를 만끽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영화가 끝난 뒤 이 작품을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재미가 마음의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바로 감독이 의도적으로 비워놓은 서사의 빈칸을 채우는 재미였습니다. 탈주는 늦은 밤, 눈을 뜬 규남이 탈주 계획을 짜는 장면으로 오프닝을 장식합니다. 리듬감 넘치는 감각적인 편집이 시선을 사로잡는 건 물론 일종의 루틴처럼 안정적으로 탈주로를 뚫는 규남의 모습을 보며 관객은 그가 어떤 열망을 품은 캐릭터인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죠. 캐릭터의 전사를 상세히 펼쳐내기보단 단출한 설정 아래 인물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를 통해 관객 스스로 캐릭터의 빈칸을 채워나가는 재미를 선보이길 택한 탈주. 이 재미는 리현상을 마주할 때 더욱 도드라집니다. 나만으로 가실 거디요? 패티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규남의 계획을 알아챈 하급병사 동혁이 그의 계획대로 탈주를 시도하다 적발되고 규남까지 탈주병으로 체포된 상황. 탈주병 조사를 위해 부대를 찾은 보위부 소자 현상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규남을 영웅으로 둔갑시킨 채 사단장 직속보좌 자리까지 내어주죠. 같은 생각 말고 받아들여. 하지만 이건 규남이 원한 삶이 아니었을 터 현상이 직접 마련한 자리에서까지 규남이 탈주를 감행하며 두 청춘의 지독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탈주병이 2식이나 발생하였다. 너 진짜 호위부에서 나와서? 현상의 빈칸을 분석하는 재미에 앞서 스포일러 없는 리뷰부터 짧게 언급하자면요. 극 중반까지 탈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쉴 새 없이 몰아치며 밀도 높은 긴장감이 유지됩니다. 짧은 호흡의 편집도 돋보였지만 초침소리 혹은 메트로놈을 연상시키는 리듬감 있는 사운드가 몰입감을 높이면서 서스펜스의 깊이를 더했고요. 콤팩트한 플롯 내 규남과 현상을 두 축으로 팽팽한 텐션이 형성되는데 사실 중후반부에 가면 이게 탁 풀어지는 순간이 있죠. 갑자기 등장인물 수가 많아지면서 달걀을 깰 때 흰자가 힘없이 팍 퍼지는 것처럼 긴장이 분산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개연성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결론적으론 이 단점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정확히 겹쳐진다고 느껴졌습니다.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고 싶은 걸 하다 실패하고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규남은 실패를 하기 위해 탈주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겠다면서요. 남북의 대결 혹은 갈등을 담은 보통의 분단물 공식을 벗어난 탈주. 푸릇함으로 가득하지만 발 닿는 곳마다 지뢰의 위험성을 감안해야 하는 비무장지대라는 무대 위로 꿈과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얹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청춘 영화를 완성했는데요. 귀순병사의 처절한 탈북기라기보다 나의 꿈과는 한참 멀어진 현실을 박차고 나아가 자신이 꿈꾸는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고 싶어하는 인간이라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욕망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어쩌면 이종필 감독 역시 규남처럼 그리고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패할 걸 알면서도 내 앞길은 내가 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탈주 속 모든 인물은 실패할 걸 알면서도 각자 자신의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죠. 그걸 이끌어가는 몫은 규남에게 있었지만 사실 극장을 나오고 나서 더 궁금해지던 캐릭터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여기선 살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중 현상은 규남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주 많이 날려먹습니다. 리현상은 매우 냉혹한 군인으로 묘사되죠. 높은 권력을 지닌 그에게 탈주병으로 지목된 규남을 처리하는 건 1도 아니었을 텐데 그가 왜 이렇게까지 규남을 살려두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물 중 하나였던 규남 아버지의 유품을 통해 그가 탈주 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남을 살려두며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고 했고요. 죽은 줄 알았던 규남이 죽은 척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장면에선 아주 옅은 웃음을 띠기도 하죠. 극 후반부엔 대놓고 그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규남처럼 현상 역시 그 어떤 전사도 밝혀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첫 등장부터 립밤을 바르고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러시아어로 휴대폰을 설정해두는 등 여러 레이어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는 듯한 현상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상에 대한 정보는 연애장신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죠. 천우민과 현상, 규남의 시선이 엇갈리는 장면의 편집은 멜로 영화의 장면이라고 봐도 이질감이 없고요. 피아노 연주를 한사코 거부하던 현상이 건반 위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장면을 통해선 한때 그가 국제 콩쿠르를 휩쓸던 피아니스트였고 지금은 그 시절을 없는 셈 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피아노와 함께했던 그 시절이 현상에겐 꿈과 같은 탈주의 시기였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꿈을 꺾고 현실에 발을 붙인 현상은 탈주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규남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에서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렸던 그에게 군인이란 현실은 피하고 싶은 운명이었을 테니까요. 연민 혹은 동질감에 그를 구해냈지만 자신의 아량에도 불구하고 탈주를 포기하지 않는 규남을 보며 삶의 자극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내 앞길 내가 정했습니다. 네 앞길을 네가 정하니? 여기선 특별 출연한 송강, 그가 연기한 손흥민 캐릭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서의 모든 시절을 잊었다고 이야기하는 현상, 단지 피아니스트로서의 자신만을 언급하는 건 아닌 것 같죠. 현상과 민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도 이들이 서로에게 감정을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지만 연애장신에서 두 사람이 시선을 주고받는 장면만으로도 관객은 이들 사이 흐르는 분명한 뉘앙스를 눈치챌 수 있는데요. 민이 현상에게 전화를 걸었을 당시 그의 이름이 러시아어로 뜨는데 이게 해외 영어 자막에선 The Bastards I Loved로 번역됐다고 해요. 여기서 현상의 서사가 완전 확장되죠. 구교하는 현상을 자신과는 달리 꿈을 온전히 품고 나아가는 규남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인물로 언급하며 그래서 규남을 더 보내기 싫어하고 더 붙잡아서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하는 여러 감정을 통과하는 캐릭터라 소개했는데요. 지금의 삶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모든 것들, 자신은 차지하지 못했던 행복과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규남의 앞길을 지독하게 막아서면서도 어쩌면 규남이 탈주에 성공하길 바라기도 하는 그런 현상의 모순된 감정들이 탈주를 보는 재미를 배로 늘려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이 분명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도 관객이 상상할 틈마저 안정적으로 빼둔 구교환의 연기에 다시 한번 감탄을 보낼 수밖에 없죠. 원래 선우미는 여성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뭔가 특별한 한방을 원했던 감독이 그를 남성으로 변경했고 송강이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여성 캐릭터였다면 단지 첫사랑, 이뤄지지 못했지만 나에게 분명한 영감을 주었던 인물, 여기에서 남아있을 법한 이야기를 남성 캐릭터로 변경하며 더 다양한 서브텍스트를 상상해볼 수 있게 됐죠. 특히 엔딩 장면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없었던 것 같냐고 규남에게 분노를 표출하던 현상의 표정이나 대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탈주는 단순히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에서 탈주하려는 청년의 이야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의 틀을 넘어서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로도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종필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두 캐릭터 사이 퀴어 코드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추격자인 현상을 더욱 입체적인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 그에게 과거의 욕망과 내면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들 팅커벨 같은 인물이 필요했고 러시아 유학 시절 그에게 많은 영감과 영향을 전한 선우민이 탄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나의 죽은 과거에 불을 붙여준 존재만으로 해석해도 충분히 현상에 들끓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마지막엔 러브레터를 완전히 오마주한 듯한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규남에게 꿈을 심어준 탐험가 아문센의 전기를 현상이 선물해준 것이었다는 반전 아닌 반전이 담긴 이 장면. 죽음이 아닌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하라는 자신의 오래된 메시지가 현상에겐 마치 흐릿해진 첫사랑처럼 남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가볍게 휘발되는 장르 영화일 줄 알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력을 발휘시켜주는 작품이었어서 제겐 꽤 재미있는 관람의 기억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